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절당했던 그날, 나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서 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절반의 인생을 함께 해온 사람에게 이제는 그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공허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까지 바라면 욕심이지 우리 나이에는. 이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이른에 가까워진 내 감정이 과연 욕심일까요? 나이가 들면 사랑과 온기를 나누는 것까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는 주제, 노년의 부부 관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젊음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깊은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은퇴 후 첫사랑이자 아내인 순이와 함께 강원도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도시 사람이 갑자기 텃밭을 가꾸고 마당에 꽃을 심으며 사는 전원 생활의 꿈을 이루었지요.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앞산에 운동 삼아 올라가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마을 경로당에서 윷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쁘지 않았지만 항상 할 일이 있었지요. 순이는 동네 할머니들과 춤 동아리를 만들어 매주 활동했고 나는 퇴직 전 취미였던 목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건강했고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가까이 있어도 멀게 느껴지는 아내의 존재가 나를 외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벽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옛날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어깨에 머리를 기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3년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사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내일 마트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만 오갔습니다.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같았지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은 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늘 함께 있잖아요.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아닌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변화된 몸이 부끄럽다고 고백했고, 나도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는 서툴렀지만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말로는 이해한다 해도 실제로 다가가려 할 때마다 아내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내가 손을 뻗으면 머리가 아프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어깨를 감싸려 하면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을 건강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년층 건강 강좌에 참석했을 때 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의 형태가 변합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불꽃은 줄어들지만 그 자리에 따뜻하고 깊은 애정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내와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관계를 기대하기보다 우리의 현재에 맞는 새로운 친밀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활동을 늘렸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정원 가꾸기를 도왔고 주말마다 근처 산책로를 탐험했습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작은 접촉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살짝 어깨를 토닥이거나 TV를 볼 때 같은 담요를 덮는 것부터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격정적인 감정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깊고 풍부한 맛을 지닌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고요한 순간,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포옹에서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60%가 친밀감의 감소를 경험하지만 적절한 소통과 노력으로 70% 이상이 만족스러운 관계를 회복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은 변해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내와 제가 어떻게 서로의 온기를 다시 찾아갔는지 그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사랑이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노년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나이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그 달라진 방식을 발견하고 새롭게 배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도전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나이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건강센터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관계 개선 특강이란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별다른 거부 없이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우리 사이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첫 시간 10상 정도의 부부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우리처럼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지요. 강사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심리 상담사였습니다. 그녀의 첫 질문은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때가 언제인지 물었고,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머뭇거리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결혼식 날이라고 말해 모두가 웃었지요. 그 웃음 속에는 공감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강사가 해준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강렬했습니다. 노년기 부부 관계의 어려움은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감정 표현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표현이 더 중요해진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움이나 사랑을 표현한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나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로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지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용기를 내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놀란 듯 했지만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 함께 강의를 들어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작은 것들을 바꿔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는 인사를 하고 저녁에는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지요. 특강에서 배운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꼭 성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잡기, 안마하기, 포옹하기 같은 일상적인 접촉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초 이상의 포옹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3번 포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외출 전, 그리고 잠들기 전에요. 처음에는 써먹써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가 주말에 온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늘 가족 여행만 다녔지 우리 둘만의 여행은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온천 마을로 이틀간의 짧은 여행을 다녀왔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도 같았습니다. 온천에 몸을 담그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마치 다시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았지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더 깊고 편안한 친밀감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사랑이구나.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가끔은 어색하고 때로는 옛날 방식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의 사랑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체력과 건강이 이제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식단도 개선했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노년 부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신체적 친밀감입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성은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을 겪고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절한 영양제와 운동,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는 태도였습니다. 의사는 젊은 시절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질 뿐이라는 이 말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참 묘합니다. 열정은 줄어들었지만 그 자리를 깊은 애정과 이해가 채웁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모습, 읽던 책에 몰입해 있는 모습,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이제는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사랑이 가진 특별함이 아닐까 합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같은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관계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년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노년기 사랑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지요. 이 과정에서 발견한 몇 가지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노년의 사랑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TV를 끄고 10분만이라도 그날 있었던 일,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둘째,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우리 모두 겪는 일입니다. 신체적 변화, 정서적 변화를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아내의 흰 머리카락, 내 허리의 통증,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기쁨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4번 계절마다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여행이 아니어도 새로운 곳에서 함께 경험하는 소소한 기쁨이 우리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 가을 단풍이 절정인 산사에서의 이틀이었습니다.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붉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고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아내가 내게 털어놓은 속마음, 젊었을 때는 몰랐던 자신의 꿈과 미처 이루지 못한 바람들을 들으며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넷째, 노년의 성생활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노년 부부들이 피하거나 꺼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건강센터의 강좌와 의사의 상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은 젊은 시절과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없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색하고 온기를 나누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교감이었습니다. 때로는 그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더 깊고 친밀한 교감의 방식을 발견한 것이지요. 다섯째, 건강관리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공동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아침마다 함께하는 스트레칭, 서로의 약 복용을 챙겨주는 작은 배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 모두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여섯째, 독립성과 의존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내는 매주 수요일 오후를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해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했고, 나는 토요일 아침을 나만의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만나면 더 많은 이야기와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 내가 챙기는 생활비, 이런 일상적인 것들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날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한 가지씩을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덟째, 유머 감각이 노년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실수나 노화의 증상을 비난하기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머 감각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지요. 이러한 깨달음과 변화를 통해 우리는 노년의 삶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건강 문제로 힘들 때도 있고 과거의 습관이나 갈등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뜨겁고 격정적인 불꽃이 아니라 차분하고 깊은 온기 같은 것입니다.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함께 노을을 바라보는 그 순간의 평화로움은 젊은 날의 어떤 열정보다도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관계, 줄어드는 친밀감,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인생의 어느 시기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방식을 발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인생의 또 다른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70이 넘은 지금 우리 부부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함께하는 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사랑이 주는 선물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이 사그라들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기가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친밀감과 이해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단지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곳에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노년층을 위한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